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훔친 휴대폰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네네. 그 50대, 60대 절도범들이었는데요. 심야 시간에 지하철 승강장이나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서 잠든 승객들을 상대로 해서 휴대전화를 훔친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지난 9월부터 네. 지하철에서 자고 있었는데 깨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졌다. 아이고.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경찰이 CCTV를 분석했는데 200대 넘게 분석을 한 결과 저런 사람들이 피의자였구나 해가지고 피의자들이 검거가 됐는데요. 예. 이제 피의자들 검거하다 보니까 작물업자까지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작물업자한테 이 핸드폰을 한 대당 적게는 10만 원대부터 많게는 5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받고 팔아 넘겼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작물업자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불법 체류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우즈베키스탄 그 작물업자가 예. 이렇게 훔친 핸드폰을 다 우즈벡으로 이제 밀반출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피해가 커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당 중에는 이제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굉장히 화려해요. 네네. 휴대폰을 훔치고 해외로 빼돌리기까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60대, 50대 이런 사람들인데 예. 전과가 한 명은 11범이고요. 그다음 또 한 명은 25범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시간은 항상 이제 밤 시간을 노렸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CCTV가 없는 곳, 그 다음에 작물 또 처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물 처분할 때도 그냥 일반 핸드폰 쓴 게 아니라 공중전화를 썼는데 또 이때도 CCTV가 없는 곳에서 더군다나 작물 거래할 때는 이제 비상 계단이나 아니면 뒷골목 이런 곳은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저 우즈벡 업자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우즈벡 업자는 이걸 어떻게 밀반출했느냐. 네. 항공 배송 물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핸드폰 작으니까 한두 대 이제 슬쩍 끼워 넣고 팔고 또 아니면은 보따리상한테 여러 대 주면서 이거 우즈벡으로까지 갖다 달라. 이런 식으로 그 핸드폰이 밀반출되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참 연말연시 다가오면서 이렇게 회식도 많아지고 술자리들 있다 보면은 네. 휴대전화 잃어버리시는 경우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사실 이런 어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으로 빼돌린 휴대폰을 돌려받는 네.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굳이 돌려받는다라고 하면 국제 공조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 이 핸드폰 한두 개 가지고 한 10몇 개, 20개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까지 국제 경찰 협조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휴대전화는 네. 단순한 개인 물건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나의 정보 전체가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연말 연시고 좀 마음이 들뜬다고 하더라도 잘 간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천안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유명 요리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이거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천안에서 있었다고 하는 일인데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마트 주차장에 가요. 마트 주차장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양이한테 다가가서 먹이를 주는 척하면서 그 고양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고양이가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둔기를 들고 그 고양이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발을 다쳐가지고 잡힌 거죠. 그런데 그 고양이의 발을 들고 이렇게 제대로 몸통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발을 들고 질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이제 가져갔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예.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냥 단순한 이렇게 카페 운영자가 아니라 이런저런 강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SNS도 활발하게 한 그런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왜 마트에서 돌보던 네. 고양이를 학대를 한 건가요? 본인 이야기는 그냥 그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찢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양이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고양이를 때리고 학대하고 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아주 노골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그 예. 고양이를 서울 가는 휴게소에다가 풀어
풀어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 고양이에게 또 어떤 추가적인 나쁜 행동을 했었을까? 이런 것도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한 범죄 잊을만 하면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처벌이 약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네.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동물보호법이라고 네. 하는 게 제정이 됐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동물 학대하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범죄냐? 뭐 특히 시골 같은 데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동물 학대는 명확한 범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동물을 살해한 경우에는 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부터 5년 동안 입건된 사람이 무려 3,906명이래요. 그러니까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물 학대를 아직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잔혹하게 학대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것은 28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형량이 그 뭐 사회적 인식이나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의문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있거든요. 양형 기준상에 아직 반영은 안 돼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3월까지 이와 같은 식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형이 더 많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형 기준을 개정하겠다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회사 돈으로 고급 외제차 등 호화 생활을 즐겨온 기업과 사주 일가를 겨냥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적발이 됐나요? 뭐 이런 경우 종종 있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 슈퍼카였죠. 네. 뭐 몇 억씩 되는 뭐 스포츠카나 이런 슈퍼카는 자기 돈으로 사기는 아깝고 타고는 쉽고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 돈으로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사례가 적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피부 관리비까지도 법인카드를 썼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조금 전에 뭐 고양이 이야기 나왔지만 아주 그냥 반려동물도 비싼 그 동물들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반려동물 구입 비용도 법인카드로 썼다.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좀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참신하다 이런 네. 표현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 그걸 연수원 명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연수원에다가 내 땅에다가 연수원이 지어졌으니까 회사가 내 땅을 사용한 거니까 토지 사용료 내랴 해가지고 그 명목으로 회사한테 받은 돈이 수억 원에 이르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져서 슈퍼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요트 구입을 법인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술품 요즘 각광을 받으니까 미술품들도 있었고, 그다음 뭐 하와이 같은 해외 유명한 휴양지의 고가 주택을 법인카드로 사고, 그다음에 요즘 외국 사립학교 그 학비 비싸지 않습니까? 그 학비까지도 법인카드로 부담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